네, 이제 그 연방 국가가 지역 국가에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행위를 지역 국가에게 하도록 하거나 혹은 하지 말 것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다. 이건 평상시에는 할 수 없고 비상시에만 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이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지역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그 지진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지역 국가가 연방제를 파괴하려는 그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국가가 그 감당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팬데믹, 지금과 같이 그 전염병,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상 대권, 비상 권한은 대부분 연방 헌법에 이제 그 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명민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엄격한 조건에서는 연방 국가의 개입이 당연히 허용된다. 이건 자연법이죠, 자연법.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도 이제 그 이런 비상 권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그 연방 강제와 특정 상황을 고려한 특정 분야에서 연방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 재난에 일어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주정부가 그 국가, 연방 국가의 개입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주정부 상호 간에 서로 개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연방에게 그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방정부가 붕괴됐을 때 주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반란군에 의해서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됐을 때, 최근에 미국에서 그 의회로 그 트럼프 시위대가 난입했는데, 이처럼 의회에 대법원이라든가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해서 의회의 그 업무가 중단됐을 때, 이럴 경우에 이제 주정부들이 연방을 지키기 위한 긴급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방 정부, 연방 국가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비상대권을 사용할 필요 없이 연방과 주가 서로 그 타협에 의해서 해결된다. 연방 강제가 실제로 적용된 곳은 독일의 경우에는 없었다. 그리고 또 연방 국가가 그 지역 국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 지역 국가가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연방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역 군인에 대한 그 병원이랄까요? 퇴역 군인에 대한 병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위 병사에 대한 것들을 지역 국가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걸 제대로 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형벌 처벌에 관해서 지역 국가가 잘못 처리했을 때 수사를 연방 수사기관이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의 37조에 의하면 그 지역 국가가 연방 정부의 업무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연방 정부는 그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연방 강제 방법으로 행정명령 등 기타 그 이행을 강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비상대권은 필요하다면 경찰력이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지역 국가가
지역국가가 이거를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연방 군대를 동원하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또 이제 입법 권한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입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국가의 입법 권한인데 그걸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때는 연방국가가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다. 긴급 사태에 대해서. 역시 이 경우에도 연방 상원의 동의를 필요한다. 지역국가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원이 연방정부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긴급할 경우에는 그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겠죠. 이럴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후에도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행위를 비상대권, 그 행위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효력이 상실되는데 소급편에 있는 건 아니다. 이미 기존에 비상대권을 행사한 이런 거는 인정이 되고 이후에는 연방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다. 지역국가가 연방국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면 연방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다. 부당하게 개입했다. 지역국가가 할 수 있는데도 연방국가가 개입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다. 재정 분야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파산. 지역국가가 파산이 됐다. 연방국가가 개입할 수 있죠. 대신 이제 재정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도 관리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복지에 관한 부분, 예외적으로 연방국가가 개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연방국가와 지역국가가 서로 권한의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제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유효로 하거나 무효로 하거나 이런 거에서 연방국가, 지역국가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법률적 조정을 통해서 예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연방제와 지방자치. 이 연방제와 지방자치를 구분해야 되죠. 연방제라 하면 통치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통치권의 지역적 배분 문제다. 지방자치제는 행정권의 지역적 배분 문제다. 자, 미국은 연방제를 하죠. 주에 가면은 주의 헌법도 있고, 주의 대법원도 있고, 주마다 법원도 있죠. 근데 지방자치제, 우리 다 한국이다 그러면 경상도에 헌법이 있는 게 아니죠. 경상도가 따로 법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와 연방제는 다르다. 통치권을 배분하는 게 연방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연방제나 지방자치가 권력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지방자치제를 아주 강화하면은 일부 연방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방자치제는 집행권을 갖는 거지 통치권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국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입법 기능을 행사하지만 이건 이제 삼권 분립 차원에서 볼 때 행정기관이지 국회와 같은 입법권이 아니다. 입법권은 지방자치제도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연방제에서만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같이 단일 국가이지만 지방 분권을 아주 강화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방제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연방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제를 강력하게 해서 스페인처럼 단일 국가지만 연방제적인 효력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통일국가, 통일은 남코리아와 북코리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지방자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치권의 문제죠. 왜냐하면은 연방제로 통일했을 때
남의 주권과 북의 주권을 바로 폐지하기 어렵다. 즉 군대, 남의 군대와 그 북의 군대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갑자기 연방 군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지방자치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연방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치권. 그래서 연방제는 이와 같이 남북 통일 방안이면서도 중앙 집권을 완화시키는 국가 개조 방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연방제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지만 지방자치는 지역국가. 그래서 연방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것은 연방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지역국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국가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각각의 지역국가가 각각의 헌법에서 독자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주장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지역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에도 주마다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지역국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국가를 거치지 않고 연방국가와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은 연방제 취지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병장이 육군 병장이 소대장 중대장하고 해야지 사단장하고 이렇게 바로 할 수 없죠.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지역국가 문제다. 연방국가가 지방자치 문제를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위스도 꼬민 지방자치가 캔톤, 지역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방과 교섭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국가의 정부 형태는 지역국가가 선택할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한다. 즉 지역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독일 기본법에서도 이제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죠. 법률의 기준에 따라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치권에는 과세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과세권이 없는데 연방제의 경우는 과세권을 주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에 따르면 지역국가인 캔톤은 헌법을 가지고 있죠. 정부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이 캔톤 지역국가는 또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톤 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유형은 해당 자치단체에 이름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실시할지 의원내각제를 실시할지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다. 다만 이제 그 지방자치제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연방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주요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주민총회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름하고 있는데 주민총회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에서 중요한 요인은 인구 규모이다. 자, 꼬미는 아무리 많아야 보통 통상적으로 2만 명 이하라 그랬죠. 뭐 아주 적은 국민도 있다. 몇천 명 되는 국민. 이럴 경우에 꼬민의 80%가 의회를 두지 않고 주민총회를 운영한다. 규모가 작으면 굳이 의회를 둘 필요 없죠. 몇백 명의 꼬민이라면. 주민총회와 주민투표, 주민발언이 스위스에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전 통제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사후 통제, 예를 들어서 그 사후 약방문인 주민 소환제도 이런 것들은 역할이 크지 않다. 민주주의가 잘 발전될수록 사전 통제, 사전적인 조치가 발전되기 때문에 주민 통회를 통해 지방 권력의 사전 통제를 잘하고 있다. 그 꼬민 행정위원회는 캔톤 내각과 마찬가지로 합의제다. 보통 그래도 행정위원회니까. 그래서 코리아에서도 연방제가 이제 도입될 경우에
광역단체, 지금의 광역단체가 너무 많죠. 그래서 7, 8개를 통폐합을 통해서 지역국가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 영역은 시군구와 읍면동이 됩니다. 읍면동이 이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이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연방국가, 지역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군구와 읍면동 두 단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군구의 통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주민의 자율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형태는 지역국가의 헌법이 정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단체장형, 대통령제죠. 단체장을 직접 선거에 따라 뽑는 거. 의원 내각제요. 간접이죠. 의원 중에서 뽑는 거. 시 지배인형은 전문적인 그 경영인을 시장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자치단체장을 따로 뽑지 않고 정당 명부의 1순위, 1순위, 즉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을 경합한다. 그래서 지방의 의장도 뽑고 시장도 뽑고 이렇게 중복조례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의장이 단체장을 경합한다. 이럴 경우 이제 단체장은 행정 전문가에게 행정 실무를 맡길 수가 있다. 자기는 이 지배인 이들을 감독을 한다는 거죠. 또 이제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이니까 의장을 겸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즉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 그래서 이러한 그 전면적인 정당 명부제가 좋다. 그래서 정당 명부제를 하면은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 책임진다. 그리고 당선된 의원 중에 한 명이 시장을 한다는 거죠. 연방국가, 지역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에 있어서도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연방국가와 지역국가의 업무가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국가의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으로 나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꼭 반드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방국가나 지역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 이제 꼬미는 그 교육을 많이 하죠. 특히 초등교육, 유아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복지, 주택, 환경 이런 것도 많이 한다. 지역개발. 그래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이제 지역개발 이런 것도 그 국가나 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규모일 경우에는 호민이 스스로 한다. 재정 권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권한도 지역국가의 헌법에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지방재정의 원칙을 선언할 수가 있겠죠. 과세 권한을 주는 것.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시읍면은 이제 그 지역국가로부터 주로부터 주민의 소득세 징수액 일부를 배당받는다. 이게 이제 스위스와 다르죠. 스위스는 시읍면, 꼬민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역국가에 주는데 독일은 지역국가가 걷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거죠. 우리하고 비슷하죠. 국가가 걷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준다. 그래서 세금을 함부로 못 정하게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연방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 시읍면도 대외적으로 세금을 얻을 수가 있다. 토지세,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한 세금은
연방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가 한다 그랬죠. 영업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읍면 지방자치세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방소비세, 무표세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할 수가 있죠. 이거는 너무 세율을 높게 정하거나 너무 낮게 정하는 것,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범위를 정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는 이제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자치 권한이 없어요. 읍면동은. 근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읍면동 정도가 돼야지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동장이나 통장협의회를 읍면동 의회로 구성할 수 있다. 동대의회를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간다. 따로. 왜냐면 지금 현재 읍면동 사무소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무소와 공무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통방장 협의회를 동네의회, 읍면동 의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보면 정촌이 우리가 읍면동에 해당되는데 조례로 이제 의회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민이 얼마 안 되면 주민총회를 둘 수 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독일 스위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 명이 넘으면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필요하나, 예를 들어서 5천 명 이하라면 주민총회를 둘 수 있다. 자, 5천 명 이하면은 뭐 가구 수가 시골 같은 경우는 뭐 한 2천 가구 정도 되겠죠. 2천 가구 내외가 될 텐데 이럴 경우는 10분의 1만 대표자라고 해서 200명 정도 주민총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체육관 같은 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 센터 이것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읍면동의 자치단체 옛날에 그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읍면동장을 다 직선으로 선출했다. 직선으로 선출했고 그다음에 면의회, 면의회, 읍의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었는데 다 5.16 쿠데타로 자치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주민 직선으로 읍면동장과 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연방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연방제 도입 전에도 지방 분권을 높은 수준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법률의 범위로 차이점은 법률의 범위로 하면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죠. 그 범위 안에서 자치권이 넓어집니다. 법령의 범위는 국회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조령까지 합치기 때문에 자치의 법률이 좁아진다. 그리고 국가가 기관 위임 사업, 그러니까 국가가 그 자기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해야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기관 위임 사무 중 약 과반수를 자치사무로 전환했다. 그래서 현재 헌법에는 그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87년 헌법인데 그때는 지방자치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향후 헌법 개정에서는 그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통일 방안으로서 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연합제, 높은 단계 연합제가 서로 실험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해가지고 한반도의 통일국가를 할 수 있다. 즉
연방제 통일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연방제 국가는 단순히 통일 문제만 아니라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는 강력한 분권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연방제를 시도하기 어렵다면 지방 분권을 강화해서 연방제적인 효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분쟁과 갈등, 통일을 위해서 연방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국방이나 지리상의 공통 이익을 위해서도 연방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남북 통일이나 지방 분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연방제를 항구적인 국가 형태로 고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슨한 연방제, 남과 북으로 된 느슨한 연방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런 연방제에 관한 그 경험을 축적한다면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우리가 합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려면은 연방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광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그 초안을 광역의회 동의를 얻고 유권자 총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다. 정치 제도는 이제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다수결 제도가 아니라 합의하는 합의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명부제가 좋겠죠. 정부 형태도 합의제 정부, 즉 회의 정부제가 좋다. 스위스의 강요회의라든가 예멘의 대통령 평의회가 바로 이런 이제 그 합의제다. 스위스의 강요회의 7명, 예멘의 대통령 평의회는 5명이다. 정당 제도는 소수자 보호를 해서 양당제가 아니라 4개 내지 5개의 정당이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당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죠.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그래서 그 상원을 투표를 했고, 상원은 독일처럼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것보다 3명에서 5명 정도로 이렇게 약간의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은 무조건 2명이고 독일은 약간 차이를 둔다. 상원도 비례대표로 뽑는 게 좋다. 이제 지역 국가를 정해야 되죠. 7, 8개로. 남과 북 2개만 있으면 서로 대립해서 싸우기 때문에 7, 8개로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경계를 어떻게 정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기준은 통국가의 발전, 각각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수도권의 집중 완화, 균형 발전이다. 국제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래의 경제권을 지역 국가의 경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항구적 연방제를 경로를 한번 보면 경로 1과 경로 2가 있는데, 경로 1은 먼저 남한부터 강력한 지방 분권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 남북이 느슨한 연방제로 하는 것. 그 다음에 통일 후에는 항구적 연방제로 가는 것. 이런 게 있고, 경로 2는 남한부터 먼저 연방제를 한다. 스위스처럼. 그 다음에 통일 후에는 이제 남한은 연방제로 하고 북은 기존의 그 단일 국가를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합 연방제로 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지나면 북도 한 3개 정도의 지역 국가로 나눠서 항구적 연방제를 한다. 그래서 그 지역과를 나눌 때 서울 수도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둘로 쪼갤 필요가 있다. 한강 이북과 이남. 한강 이북은 이제 남북의 균형 교류, 한강 이남은 이제 금융 문화 도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과 해상 교류를 하는 데는 인천 등 서해권, 일본 미국과 교류하는 남해권, 제주는 관광 특구 이렇게 볼 수 있죠. 북의 경우에는 중부에서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중부권, 중국과 육류 교류, 신우주 이쪽이죠. 서부권, 러시아와 교류하는 동부권. 이렇게 되면 남한에는 5개,
하나는 세계 정부의 주체국가가 재설정돼야 된다. 통일 이전에 남한에 먼저 연방제, 스위스식 연방제를 먼저 도입하자. 통일과 동시에 북한도 표현한 연방제를 하자는 게 자유선진당의 강서 연방제다. 이거는 이제 당장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보면은 매우 이제 그 대담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창의 강서 연방제는 되게 중요한 것이다. 또 이제 그 남한에서 바로 연방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전면적인 개헌을 통해서 강력한 지방 분권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16개의 광역단체를 생활권과 경제권을 기준으로 해서 초광역단체로 최대 8개 정도로 통폐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초광역단체에게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대폭 이양할 수도 있다. 초광역단체는 이런 거죠. 경상도다 그러면 대구, 부산, 경상남도, 경상도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것들을 전국은 같이 통폐합을 한다. 양원제를 바로 하기 힘들면, 즉 상원을 설치하기 힘들면 광역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상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입법 제약권과 입법 재검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 차원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기도 지방자치 모델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돼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단일 국가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특히 스페인이 실질적인 연방 국가라고 평가된다. 일단은